안녕하세요. 건행머썸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감정평가사 2020년 기출문제 중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채무상품을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문제 한번 읽어보죠. 2001년 1월 1일 간평은 한국이 동일자에 발행한 사채 액면가액은 100, 액면이자율 연 4% 4만원이죠. 이자는 매년 말 지급을 하였는데 89만 6,884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 8%이고요. 1년 후 동사채의 이자 수취 직후 공정가치는 92만 5천원이고 하루 지나자마자 94만 원에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아니한 종합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런 종합 문제는 대개 1번, 2번보다도 3번 이하의 정답이 놓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였죠. 자, 여기는 그냥 공부하는 의미에서 1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분류했을 경우 2001년도 단기 순이익은 68,116원이 증가한다. 자, 단기 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일 경우에는 1년 시간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액면이자율 4% 적용한 이자 수익 4만 원이 인식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취득원가하고 그리고 1차 연도 말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해서 평가이익 수익으로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주면은 이익 플러스 효과는 68,116원이 계산이 되겠죠. 맞습니다. 2번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분류였을 경우 2001년도 단기 순이익은 요 금액이 증가한다. 자,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일 경우에는 공정가치의 변동분 반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12월 말 평가와 관련된 이익 효과는 없습니다. 대신 채권 투자를 하게 되어진다면 1년 시간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는데, 자, 현가 취득원가 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 8% 적용한 이자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은 71,751원이 계산이 되겠고요. 2번 문항도 맞습니다. 자, 3번 문항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분류였을 경우 2001년 단기 순이익은 71,751원이 증가한다. 자, 이럴 경우에도 제가 기본서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집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자, 상각 후 원가 측정이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이나 이 효과는 동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 시간 지나간 부분에 대한 이자 수익, 즉 현가 금액에다가 8% 적용한 71,751원만큼 증가하고요. 아니, 왜 공정가치 증가했잖아, 이거는 왜 반영 안 해주느냐? 자, 이럴 경우에는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죠. 그래서 얘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결론을 내면은 이익 효과는 상각 후 원가나 아니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이나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은 4번, 5번 문항, 즉 처분 시점의 단기 순이익 효과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4번 한번 살펴보죠.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분류였을 경우 2002년, 즉 처분 연도죠. 단기 순이익, 즉 처분 손익은 11,360원 증가한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처분 손익을 어떻게 구합니까? 즉 처분 시점의 순매각 금액, 여기는 94만원이죠. 또한 처분 시점에 상각 후 원가하고 비교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상각 후 원가는 취득 원가 금액에다가, 자, 계산기 조작이죠. 곱하기 1.08 빼기 그리고
현금이자 4% 적용한 4만원을 빼면 삼각 원가 금액은 928,635원이고요. 요걸 94만원에 비싸게 처분하였으니까 처분이익은 11,365원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처분이익만큼 증가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즉 처분손익은 삼각원가 측정이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이나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11,365원만큼 증가하는데 여기는 15,000원이 증가합니다. 이건 이제 어떤 걸 노리고 이렇게 계산을 했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니 처분 직전에 공정가치 92만 5천원짜리를 94만 원에 비싸게 처분했다. 그래서 처분이익은 15,000원이다. 요걸 이제 꼬드기는 건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수험생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가 회계 넘어가겠는데요. 자, 표준 원가입니다. 간평은 표준을 채택하고 있고 직접 노무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몇 시간이냐? Actual Quantity AQ를 묻고 있죠. 그래서 여기 해설 보시면 AQ, AP, AQ, SP, SQ, SP 여기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박스 첫 번째 데이터 실제 생산량 25,000개죠. 또 실제 입률이 시간당 10원입니다. AP가 되겠죠. 그 다음에 표준 입률 시간당 12원입니다. SP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준 직접 노동시간 1개당 2시간이라는 것은 SQ 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되겠죠. 즉 실제 생산량 25,000개 생산을 할 때 1개당 2시간이 표준적으로 투입된다. 그래서 SQ는 5만 시간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 입률 차이 11만원 유리한 차이죠.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더 큰 경우.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 능률 차이에 6만원 분리됩니다. 그래서 왼쪽이 더 크고 오른쪽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각 대입을 하다 보니까 SQ, SP는 다 데이터에 계산이 되었죠. 곱하기 해주면은 60만원이 나오고 능률 차이 6만원 불리한 차이가 자리에 주어졌습니다. 왼쪽이 더 크다고 하였죠. 그래서 66만원이고요. 나누기 SP 12원 나누기 해주면은 AQ 55,000시간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번 문제입니다. 전부원가, 변동원가 계산 비교하는 문제. 전부원가에 의한 영업이익은 37만 4천원이고요. 변동에 의한 영업이익은 35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가 2만 2천원 차이가 나고요. 전부 쪽 이익이 더 크죠. 그래서 기초재고보다 기말재고가 2만 2천원이 추가 증가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부에 의한 기말 제품 재고액은 7만 8천원이고 전부에 의한 기초 제품 재고액이 변동에 의한 기초 제품 재고액보다 2만원이 많답니다. 기초 제품 재고액 2만원 더 크다 주어졌습니다. 자, 이럴 경우 변동에 의한 기말 제품 재고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해서 주어진 데이터 이렇게 이제 각각 기초 2만원 또 재고 증가액 22,000원 대입을 하다 보면 기말 제품 재고액은 42,000원이 계산이 되겠고요. 이 기말 제품 재고액 42,000원은 전부가 변동보다 추가 42,000원만큼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부 쪽 기말 제품이 78,000원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78,000원에서 42,000원을 빼면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 제품 재고액은 36,00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번 문제는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간평은 단일 제품 A를 생산 판매하고 있고 A의 한 개당 판매 가격은 2,000원이고
한 개당 변동금은 1,400원입니다. 그럼 바로 읽자마자 한 개당 공원이익은 600원이고 한 개당 판매단가 2,000원 비율에 의해서 공원이익률 30%가 한 방에 체크가 되겠죠. 총 고정비는 9만원이고요. 세후 목표이익 42,000원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과 안전한계는 얼마가 되겠느냐. 세율 30% 주어졌죠. 그래서 먼저 세전 목표이익을 먼저 한번 구해보죠. 세후 목표이익 42,000원 나누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 해서 42,000원 나누기 0.7 나누기 해주면은 세전 이익은 6만원이고요. 자, 요 세전이익 6만원 달성하기 위한 목표 매출액은 고정비 9만원 플러스 세전 목표이익 6만원 더해주고 나누기 공원이익률 30%로 나누게 해주면은 50만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 후보는 4번과 5번이죠. 자, 또한 안전한계 매출액은 매출액 50만원에서 빼기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빼야 됩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고정비 9만원 나누기 공원이익률 0.3 나누게 해주면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30만원이고 50에서 30을 빼면 안전한계 매출액은 20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타 출제 가능성 있는 부분으로서 안전한계 비율, MS 비율로 출제할 수 있는데, 자, 분자 안전한계 매출액 20만원 나누기 매출액 50만원 나누기 해주면은 안전한계 비율은 40%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 곡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근 신제품을 개발하여 최초 10개의 제품 생산 시 총 150시간이 소요가 되었대요. 그래서 한 개당 평균 시간은 15시간임을 알 수 있죠. 150시간 나누기 10개, 15시간입니다. 또 직접 노동시간당 1,200원 직접 노동비가 발생이 되었고, 해당 신제품 생산의 경우 90% 학습 곡선 보행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10개 생산 후 추가 30개 생산하는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노동비는 얼마가 되겠느냐. 그래서 추가 30개의 소요가 되는 직접 노동 시간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시간당 인건비 1,200원을 곱하기 주면 되겠죠. 자, 누적 생산량 2배입니다. 10개의 2배 20개, 20개의 2배 40개이고요. 학습 비율 9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5시간 곱하기 0.9, 0.9 두 번 곱하기 주면은 12.15시간이 계산이 되겠고, 토탈 40시간을 곱하게 준다면 40개에 대한 총 시간은 486시간입니다. 근데 추가 30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30개 486시간 빼기 150시간을 빼면 추가 30개의 소요가 되는 시간은 336시간이 되겠고요. 곱하기 시간당 인건비 1,200원을 곱하게 준다면 40만 3,200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레저용 요트를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간평은 매년 해당 요트의 주요 부품인 자동 제어 센서 2,000개 자가 제조하고 있고요. 관련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후다닥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최근 외부 업체로부터 자동 제어 센서 2,000개 전량을 한 개당 900원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동 제안을 수락할 경우 기존 설비를 임대하여 연간 20만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대요. 플러스 효과가 되겠죠. 또한 고정 재료 간접비가 80만원인데 이 중 20% 회피 절감할 수 있다. 28에 16, 16만원도 플러스 효과가 되겠습니다. 외부 업체로부터 해당 부품을 공급받을 경우 연간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전형적인 자가제조 또는 외부 구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2,000개를 한 개당 900원 돈을 주고 구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총 돈을 주고 구입하는 가격은
180만 원이고요. 자, 플러스 효과. 내가 직접 만들었을 때 투입되는 변동 제조 원가가 절감이 되겠죠. 이건 플러스 효과입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350원, 직접 농업비 한 개당 250원, 변동 제조 간접비 150원. 그래서 한 개당 변동 제조 원가 750원만큼 절감이 되겠죠. 곱하기 2,000개 준다면 150만원 절감이 되겠고, 또한 고정 재료 간접비 80에 20% 16만원이 절감이 되겠고요. 또한 기존 설비 임대해가지고 연간 20만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플러스 효과죠. 그래서 토탈 플러스 효과 금액은 186만원입니다. 마이너스는 180인데, 그래서 외비에서 구입을 한다면 6만원만큼 플러스 효과, 외부에서 구입을 한다면 6만원만큼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다음번 영상은 두 번째 유형, 즉 공부했긴 했는데 시간이 좀 다소 걸리는 유형의 문제, 그리고 2020년도 기출문제가 역대급 출제가 되다 보니까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는 좀 예전에 비해서 기출문제 문항수가 작고요.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